태극기 부대 이 정광훈 목사도 다 손잡고 함께 가야 된다. 이 보수 우파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본인이 또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와서는 아니 우리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전투력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척지고 싶지 않다. 아니 너 옛날에 우리 뭐 막 공격했잖아 이런 식으로 막 달라붙으면 엄청 힘들 거예요. 네. 지금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그런 그룹에 타켓이 되면은 상당히 움찔하잖아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자, 정광훈 목사 얘기 오늘 하루 종일 얘기 정말 힘들다. 기승전전. 아이고 정말. 통합당이 조금씩 이제 거리두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유 실장님이 먼저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주호영 왜 비판을 원내대표의 못해요? 이제 워딩 뭐 제가 네.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CBS 라디오 출연하셔가지고 이랬는데 방역 측면에서 보면은 광화문 집회는 잘못된 것이었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분들의 메시지는 또 달리 봐야 된다. 엄중한 메시지를 민주당이나 청와대는 새겨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통합당에 지금 나오는 워딩들 한 세 갈래로 정리하면 이런 것 같아요. 그 집회 방역 어긴 거 잘못됐다. 하지만 이 메시지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지금 이게 다시 이제 확 늘어나는 거는 정부가 느슨하게 했기 때문이지 이 정광훈 목사가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다 넘기면 안 된다. 뭐 한 제가 정리해본 3단계 논법인데 말 자체를 떼놓고 보면은 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말인데 근데 이제 뭐랄까 정무적 세련됨이랄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 신천지 사태 때 이 통합당이라는 이쪽에서는 막 그런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 신천지로 해서 떠넘기려고 한다. 정치적으로 이제 우리한테 덤태기 씌운다. 그랬으면은 이 덤태기 씌우려고 하면은 왜 덤태기를 쓰고 앉아 있냐. 그 말하자면은 통합당 입장에서 볼 때는 여당의 속셈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 속셈을 알고 있으면은 그 속셈을 피해 나가면 되는 건데 확 끊으면 되는 건데 왜 그 속셈에 자꾸 빌미를 주는지 그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뭐 무능력한 부분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전투력이 세잖아요. 다 광화문에서 저렇게 예를 들면은 경찰 추산 2만, 주최 측 추산 한 10만 이상 나와가지고 야 문재인 물러나라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보수 우파 쪽에 그런 집단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전투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용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이에요. 어쨌든 이분들이 선봉에 서가지고 자 문재인 정권 타도하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여당도 전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정광훈, 코로나, 통합당. 야 상박 커넥션. 야 이거 완전히 딱 걸렸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라가 어렵잖아요. 폭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어려운데 건수 하나 잡았다. 통합당 밀어붙이자.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속보인가요?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 후보 코로나19 진단받았는데 음성 판정 나왔다고 하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나마 다행이네. 왜냐하면 이게 음성 판정이 나와야 관련됐던 사람들도 다 그렇죠. 조금 더 네. 마음이 좀 여유로워지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약간 한 발 떨어져서 이렇게 보니까 야당은 김원웅 광복회장에 대해서 막 그냥 퍼붓고 여당은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막 퍼붓고 그냥 두 분이 직접 이야기하면 안 되나요? 여야는 빠지고 이제. 아니 근데 이게 저 민주당이 방조했다 수수방관했다 이러잖아요. 전 민주당 저 내로남불 이중잣대가 저는 항상 문제 삼고 있는데 예를 들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었던 오거돈 박원순 전 시장님들의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네들 소속인데도 아니 우리가 뭐 어떻게 광역단체장까지 통제를 하냐. 사실관계 규명이 먼저다.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 두드려 맞고 네. 스탠스를 바꿨잖아요. 어떻게? 아니 그 우리 뭐 당에서 이제 뭐 철저히 하겠고 고개 숙이고 지지율 안 하고 떨어진 게 있잖아요, 그 지금. 이유다라고 이제 불치가 말을 없잖아요. 지금. 했죠.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늦었지만 하는데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자, 그럼 민주당이 그렇게 하다가 지지율 쭉쭉 빠지는 걸 봤는데
왜 똑같이? 왜 학습 효과? 왜 똑같이 따라가느냐? 아니 지금 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정강훈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생각이 나는 게 옛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뭐 이때 유시민 그때 이제 전투리 항상 센 의원이었죠. 막 토론하다가 그때 이제 한나라당 의원이 맞은편에서 탄핵 유도설, 이 탄핵을 유도해가지고 이 총선 때 이겼다. 그러니까 유시민 의원이 그랬어요. 그 왜 그 유도에 넘어갔냐고. 그걸 알면서 똑같은 이치인 거죠. 정광훈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 공격을 당한다. 그걸 몰랐습니까? 8월 13일인가 14일인가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 그거 하지 말라고 뭐 글도 쓰고 뻔하게 보였었잖아요. 보이는 대로 가는 거죠. 몰랐던 게 생긴 게 아니라.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보다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조금 더 운신의 폭이 있잖아요. 지역구가 대구고 이래서 그런데 이제 작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 2019년도에 보면은요, 이 태극기 부대, 이 정광훈 목사도 다 손잡고 함께 가야 된다. 이 보수 우파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본인이 또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와서는 아니 우리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분이 기본적으로 어쨌든 전투력이 세고 함께 가야 할 보수 우파의 소중한 동지다. 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은 또 내년에 김종인 대표가 또 비대위원장 그만두면 본인 또 당대표 선거 나오고 싶어 할 거고 이렇게 강력한 전투력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척지고 싶지 않다. 아니 너 옛날에 우리 뭐 막 공격했잖아 이런 식으로 막 달라붙으면 엄청 힘들 거예요. 네. 지금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친문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그런 그룹에 타켓이 되면은 상당히 움찔하잖아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통합당 솔직히 미래가 없다고 봐요. 저는 보수 정당이 강할 때는 와 고함 쳤을 때가 강한 게 아니라 보십시오. MB 실용주의.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때 복지 강조하고 확 바뀌면서 유연한 모습 보였을 때 그때가 정말로 강했던 정당이에요. 실용적이고 합리적일 때 와 했을 때는 제일 안 좋을 때 황교안 대표 시절에 우화로는 뭐 제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그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아니 어렵죠.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일부 머릿속에 한 10% 정도 이 사람들 어떡하지 그렇게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한 발 떨어져서 이분들과는 결별해야 된다. 어느 당이든 지금 이제 우리 소장님도 여당 얘기를 했는데 어느 당이든 핵심 지지층 또는 골수 지지층이 있잖아요. 그 이분들 목소리가 크잖아요. 당내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가 이분들의 말을 당심이라고 하고 전체 국민의 의사를 민심이라고 하면 가끔 당심과 민심이 충돌할 때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건 뻔한 상식 아니에요? 당심을 추종하면 민심이 화를 내는 건 최근에 100%인데. 민주당 지지율 많이 떨어져가지고 저 기자들한테 전화도 많이 받고 코멘트도 했는데 그걸 이제 좀 도식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해줬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어디든지 핵심 지지층이 있어요. 근데 어떤 정당이 지지율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중도층 스윙 보터가 들어온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지율이 높아지면 핵심 지지층의 비중하고 영향력은 줄어들어요. 근데 지지율이 낮아진다는 말은 중도층부터 먼저 떨어진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핵심 지지층 그대로 있으니까 비중이 높아져요. 그러면 비중이 높아지고 영향력이 높아지면 중도층과 거리가 늘어지니까 지지율이 더 떨어져요.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그분들의 비중은 더 높아져요. 악순환고리. 그 통합당 어떻게 설명해요? 통합당은 지금 늘었잖아 지지율. 통합당은 완전히 억지로 그거를 분리시켜 버린 거죠. 바닥까지 갔으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와 가지고 분리시켜 주면 효과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지율이 높아지니까 이른바 핵심 강성 지지층의 비중과 영향력이 줄어드는데 지금 이 판국이 되게 중요한 판국이라는 거죠. 여기서 계속 줄이느냐 그분들을 다시 올리느냐. 윤태곤 시장님 말씀이 맞는 게 뭐냐면요. 저번 주 여론조사를 세부 분석해봤더니 통합당에서 제일 오른쪽에 가 있는 지지층이 한 3.4% 정도 빠져나가고 나가버렸어요. 네, 중도층하고 약간 진보층에 있는 분들 한 11%가 유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지율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은 통합당은 남는 장사를 한 건데 버리기는 상당히 그럼 그분들이 결국 선거하면 누구 뽑겠어요? 우리 공화당? 1대1로 만약에 이제 되면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심은 민심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럼요. 당의 모든 안테나는 당원들보다는 국민을 향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는 그냥 당심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초반에 보면은 이원욱
또 노웅래 네. 이런 분들이 우리 좀 바꿔야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좀 중도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C급했죠. 네, 그때. 강력한 이제 문자 폭탄. 그래도 그분들이 제일 세요. 이원욱 의원이 맞아. 나 김남국 의원 참 좋아합니다. 팟캐스트에 저 좀 고정 손님으로 불러주십시오. 뭐 윤석열 뽑아내야 된다. 매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더 세게 하고 있죠. 그게 상징적인 장면이죠. 제가요 그 민주당 그 당권 주자들 화두를 봤어요. 어제 하신 얘기인데 제가 이거 보고 참 한심하다. 민주당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유 나 국민의 실망 잘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엄중하게 바라보고 무겁게 지켜보겠습니다라는 애매모호한 태도. 지도자로서의 태도는 아니다. 어쩌라고 어떻게 할 거냐 그 답을 줘야 되는 게 지도자의 몫이죠. 김부겸 의원은 지금 민주당 위기 왜 이래요? 통합당이 너무 사고 안 쳐가지고 저희들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결국엔 또 이것도 남 탓하는 거예요. 그리고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지지를 올리려면 공수처법 개정해가지고 공수처 빨리 발족시켜야 돼요. 밀어붙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계속 오로지 통합당이 잘못했고 윤석열 잘못했으니까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어요. 이분들이. 자, 이러면요. 그러면 네. 맞아 하세요. 이러면은 민주당 다음번 당대표 누가 돼도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정치 전문가로서 네? 네. 지금 대권 지지율 대선 후보 지지율 1등 자리를 뺏긴 갤럽 조사에 의하면 이낙연 후보에게 조언을 한마디씩 해줘 봐 주세요. 윤태곤 실장님부터 직접 앞에 앉아 있다고 치고 이렇게 하세요라든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든지. 제가 먼저 할까요? 직설적으로 얘기해도 돼요? 아니 여기서 먼저 먼저? 이제. 전 뭐 딜레마에 갇히신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차별화를 하자니 핵심 지지층이 이렇고 또 계속 지금처럼 이제 나가자고 하니 이 벽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한번 깨지 못하면은 미래가 없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낙연이 대표가 많이 됐을 때 차별화를 좀 한다면은 그 막 강성으로 느껴지지 않는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낙연이 하는 차별화라는 거는 좀 뭐 전반적인 방향 전환을 이끄셔야 되지 않을까. 방향 전환을 이끌어라. 네. 오케이. 저는 직설적으로 소장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당권이냐 대권이냐 둘 중에 하나만 가지시라. 대권 후보 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다. 갑자기 변화하시는 것은 상당히 어색해 보인다. 조언을 안 받을 것 같아. 안 받을 악담으로 받을 것 같아. 아니 그래요. 그래서 저는 당대표 임기 채워라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당대표 임기 채워서 당을 잘 관리해서 다음번 민주당 정권 재창출에 거름이 되셔야지 거기서 본인이 무슨 대장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본인도 불행하고 민주당도 불행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기왕 얘기를 한 김에 말이 트였으니까 입이 트였으니까 윤태곤 실장님이 통합당에 대한 조언. 통합당에 대한 조언 이 기회다. 정광훈 목사하고 완전히 절연할 수 있는 정광훈 목사 류와 절연할 수 있는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 이 기회를 놓치면은 이런 기회가 다시 안 찾아올 수 있다. 저도 조언. 간결하게 하셨네. 네. 그럼 반대로 민주당에 대한 조언을 우리 소장님이 한번 해주세요. 민주당 조언이 아까 했잖아요. 민주당이요? 민주당 당에. 남 탓하지 말고 본인들 책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집권 4년 차입니다. 뭐든지 다 이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에요. 자꾸 뭐든지 다 남 탓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광화문 집회 코로나 확산 이거요. 뭐 아시겠지만 미리 풀었잖아요. 여행 가시라 식사하시라 쿠폰 풀고 막 이랬잖아요. 7월 14일인가요? 교회 소모임의 금지를 해제했어요. 지금 교회 소모임에서 지금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정광훈 탓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판단을 좀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던 이 정세균 국무총리 이 집권당에 있다. 제발 남 탓하지 말고 우리 책임이다라고 해라. 그래야 국민들이 믿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물론 그런 지적에 아침 신문에도 있고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먹고 사는 문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의 경제 문제 또 종교인들은 집회에 대해서 굉장히 갈망하는 게 또 있잖아요. 이래저래 또 정부에 그런 호소도 했고 그걸 완전히 외면하기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경제랑 이 코로나 잡는 거 방역 이게 두 개가 병립하려면요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백신이나 치료제가 있어야 돼요. 지금
조금 안이하게 풀어놔가지고 코로나 확산되면요 진짜 더 큰일 납니다. 더 망하는 거죠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조금 더 엄격하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러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전 세계도 그런 건데 지금 정부도 뭐 어려운 게 조금 괜찮다 싶으면 경제 쪽 토끼 조금 이렇게 했다가 근데 이거 안 좋다라고 하면은 방역 토끼 쪽으로 갔다가 그러는 건데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근데 마음이 아픈 게 어제 저희 아파트 상가에 한 100여 개 상가가 있는데 거의 한 20개 정도가 문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지금 자영업자들 너무 어려워가지고 정말 다 나가고 싶었는데요. 그만두고 싶었는데요. 그 정도로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참 걱정입니다. 끝으로 전문가 두 분의 전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선 주자 후보 지지율에서 1, 2등이 바뀌었는데 네. 재역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저는 컨벤션 효과 누릴까요? 이낙연 후보가? 뭐 전 누릴 대표되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호남 지역에서 좀 민주당 지지율을 견인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강점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사람들이 말했는데 제가 볼 때는요. 맹점이 하나 있어요. 야당 지지층 표가 숨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야당에서 누가 좀 똘똘한 사람이 서면 조금 빠질 거예요. 이재명 지사 그래요? 지지율은. 예. 윤 실장님의 분석에 100% 동감하고요. 네. 이제 엎치락뒤치락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낙연 후보가 당대표 되면 당연히 1등으로 다시 올라설 겁니다. 그럼 일종의 컨벤션 효과를 갖는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럼요. 그냥 뭐 당연하죠. 쭉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할 엎치락 바인데 뒤치락. 단기간으로는 있을 거라는 거죠. 대표가 되면. 엎치락뒤치락. 그리고 또 이재명 지사가 여러 가지 좀 과욕을 부려서 실수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정치인들 실수하면은 지지율 떨어지잖아요. 알겠습니다. 여의도 달팽이 오늘은 꿀잼이었습니다. 제가 네. 두 분이 조금 더 분명하고 직설적으로 조언들을 많이 해줘서 아마 저는 잘 들으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 아까 저주한 거 아니에요. 진짜 저 조언해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소장, 윤태곤 실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